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외로운 내가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죠. 그 느낌은 그냥 혼자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는 무거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텅 빈 느낌 혹은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느껴지는 고독함이기도 합니다. 외로움 왜 생기는 걸까?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와 같은 걸까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사회적 연결의 결핍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결이 끊기거나 부족할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없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관계,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단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 연결이란 건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누군가와의 유대감이에요. 그런 연결이 부재할 때 우리는 소외되고 고립된 느낌을 받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하지만 동시에 너무 숨기고 싶은 감정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더욱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럴 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하며 자신을 외롭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은 단지 마음속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도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염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쉽게 깨어나고 낮에도 피곤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 외로움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와 같은 자기 비하의 생각이 자주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부정적 사고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또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외로움이 당신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안에도 당신을 지키고 보듬어줄 작은 빛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연결을 원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아주 인간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 욕구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 깊고 무거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심리적 전략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인정과 자기 수용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시작.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는 사실을, 힘들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 한다,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 셀프-액셉턴스는 우리가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해요. 자기 수용이란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그 감정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프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기 수용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먼저 다정해져야 다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이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 외로움은 마음속에 쌓여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죠. 그래서 감정을 밖으로 꺼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꼭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글쓰기, 심지어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내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 보면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도 감정일기 쓰기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감정을 음악이나 미술로 승화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느끼는 외로움, 그 쓸쓸함을 창작의 에너지로 바꾸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작은 사회적 연결 만들기, 관계의 크기가 아닌 질이 중요하다.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런 소소한 연결이 쌓이면 마음의 안정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관계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안부 인사, 짧은 메시지 한 통도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결을 위해 스스로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 뭔가 마음을 위한 소중한 시간. 외로운 나를 지키기 위해선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같은 작은 습관도 괜찮아요. 특히 명상과 호흡법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인지 재구성의 힘.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혼자여서 쓸모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같은 생각들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인지 재구성이라는 심리치료 기법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건강한 사고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외롭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이다.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건네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음챙김 연습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 감정이 내 몸 어디에 느껴지는지, 내 호흡은 어떤지 집중해 보세요. 마음챙김 연습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가 되는 경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조금 떨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긍정적 자기 대화 만들기. 내 안에 가장 따뜻한 목소리.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무리. 위로와 격려. 외로운 나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전략들이 당신이 그 외로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로움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연결과 자기 돌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외로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마치 척박한 땅에서 작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느새 치유되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일은 나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라면 아프고 힘든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마도 괜찮아, 힘들지?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할까요? 작은 친절은 자존감의 밑거름입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아. 나는 나를 응원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내면의 어둠을 조금씩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친절이라는 점입니다. 큰 일을 해내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나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주기, 잠깐의 휴식을 허락하기 같은 소소한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기 연민을 배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상처받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완전함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내가 힘들 때 나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정신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과 아픔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나에게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힐링 공간과 시간 만들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공간은 꼭 특별한 장소일 필요 없어요. 집안의 작은 코너, 공원 벤치,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카페도 좋습니다. 거기서 잠시 나 자신과 대화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명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재충전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순간이 될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외로움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과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드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수록 건강한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다시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으로 나를 발견하기. 외로운 시간은 나 자신을 깊게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요가, 그림, 글쓰기, 온라인 클래스 또는 걷기 등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경험은 내 안에 숨겨진 능력과 가능성을 깨우고 내가 나를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부끄럽지 않아요.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 깊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 치료는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힐링 메시지.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라 성장과 치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외로운 내가 나를 완성하는 법.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외로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들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나를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자신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작은 습관의 힘. 성장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적는 것, 하루 5분씩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성장은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는 여정은 멀고 험할 수 있지만 하루의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패와 좌절도 성장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 우리가 완성에 이르는 길에서 실패와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이 또한 성장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해 주세요.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험도 헛된 게 없고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내는 것이 성장의 비밀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관계의 힘. 나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관계 또한 우리 완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거울이자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렵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지지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성에 다가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타인에게도 전해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그리기.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장한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빈 페이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배운 사랑과 성장의 힘을 믿으며 당신만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 미래는 분명 더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마무리 격려. 외로웠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키고 완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든 당신은 여기까지 왔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외로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당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마음에 끝없는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